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독일에서 온 토리아스라는 친구입니다. 그는 곧 대학생이 될 청년으로 대학 입학 전 친구와 함께 파리 올림픽을 관람하러 갔다가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원래는 스포츠를 즐기기 위해 올림픽을 찾았던 토리아스였지만 그곳에서 우연히 접한 한식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한 번의 경험으로 그는 원래 계획했던 여행 일정을 급히 변경하고 바로 한국행 티켓을 끊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식은 유럽인들에게 굉장히 생소할 수 있는 맛과 향을 지니고 있어요. 발효 음식의 깊은 풍미나 매운맛 그리고 다양한 조리법은 처음 접하는 이들에게는 낯설게 느껴질 수 있죠. 그런데도 토리아스는 그 짧은 순간 한식에 깊이 매료되었고 그 맛을 더 알아가기 위해 한국으로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토리아스는 과연 어떤 맛을 경험했길래 모든 계획을 바꿀 정도로 한식에 빠져들었을까요? 한국의 음식이 그에게 어떤 감동을 주었는지 그리고 그가 한국에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 지금부터 그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기대되시죠? 자, 그럼 이제 토리아스가 들려주는 그 특별한 이야기에 함께 빠져보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독일에서 온 토리아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에서 겪은 특별하고 놀라운 경험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모두 파리 올림픽에서 시작되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한식을 맛보게 되었는데 그 경험이 제 인생의 변화의 물결을 가져다 주었죠. 사실 단순히 새로운 음식을 맛본 것일 뿐인데 그 순간부터 제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저조차도 놀랍긴 합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음식이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서 문화와 사람을 잇는 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그럼 저와 함께 그 여정을 따라가 보실래요? 당시 저는 대학에 입학하기 전 4주 동안 친구와 함께 유럽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둘 다 원래 스포츠를 좋아해서 파리 올림픽 경기를 보러 간 거였는데 그곳에서 정말 뜻밖의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올림픽이 한창일 때 저와 에비는 메종 드 라 슈미에서 열린 코리아 하우스라는 곳을 우연히 발견했어요. 사실 처음엔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돌이 한국인이라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들어간 거였는데 그곳에서 맛본 한식이 제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은 몰랐죠. 그날은 정말 완벽한 날씨였어요. 맑은 하늘 아래 파리의 중심지에서 열리는 올림픽은 그야말로 전 세계인의 축제 같았습니다. 경기장의 열기 속에서 조금 벗어나 휴식을 취하고 싶어 주변을 산책하던 중 눈에 띈 것은 메종 드 라 슈미라는 곳에서 열리는 코리아 하우스 간판이었어요. 한국 전통의 멋이 물씬 묻어나는 장식과 함께 따스한 불빛이 저를 환영하는 듯 보였죠. 자연스럽게 호기심이 생겼고 그 호기심을 참을 수 없어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코리아 하우스의 내부는 마치 작은 한국 마을에 온 것 같았어요. 전통 한옥의 요소들이 현대적으로 재해석되어 아늑하면서도 세련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한복을 입은 직원들이 친절하게 맞아주었고 한국의 전통 음악이 은은하게 흘러나와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었죠. 처음 들어서자마자 향신료와 재료들의 독특한 향이 코끝을 자극하며 마치 신비로운 새로운 세상에 발을 들인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저희는 한국 음식을 처음 접해보는 터라 메뉴판을 고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다행히 친절한 직원들이 다가와 모든 메뉴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죠. 다양한 한식 요리들이 준비되어 있었는데 결국 직원의 추천을 받아 비빔밥과 불고기를 선택했습니다. 비빔밥은 신선한 채소들이 고소한 참기름과 어우러져 있었고 불고기는 달콤하면서도 짭짤한 소스에 재워진 고기가 입안에서 살살 녹았어요. 첫 입을 먹는 순간 저는 그 깊고도 풍부한 맛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각 재료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하나의 완벽한 맛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그 맛은 말 그대로 입안에서 폭발하는 감각이었고 한국 음식의 매력에 완전히 빠져들게 만들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한국 셰프분들이 저희에게 직접 요리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 그들의 음식에 대한 열정과 자부심이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특히 발효 음식의 중요성과 그로 인한 풍부한 맛에 대해 들으면서 한식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열렸죠. 그 순간 저는 한국에 직접 가서 더 많은 한식을 경험해보고 싶다는 강한 욕구를 느꼈어요. 그날 저녁 경기장을 나서며 마음속에 한 가지 결심이 생겼습니다. 이번 여행 기간에 꼭 한국에 가서 모든 걸 직접 경험해봐야겠다. 그렇게 파리 올림픽에서의 우연한 만남이 저희의 여행 일정 전체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어요. 저와 에비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매했어요. 파리에서의 한식 경험이 우리에게 너무 큰 감동을 줬거든요. 에비도 저처럼 한식의 깊은 맛에 매료되어 더 많은 한국 음식을 직접 맛보고 싶다는 생각에 가득 차 있었죠. 한국에 가면 무엇을 먹어야 할지, 어디를 가야 할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우리는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경험을 안겨줄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준비했죠. 그렇게 계획하게 된 한국에서의 총 여행 기간은 6일이었고 저희는 6일 내내 푸드트립을 계획했어요. 유명한 한식들은 최대한 다 먹어보자라는 생각으로 일정을 짰습니다.
특히 저희가 가장 기대했던 음식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국밥이었죠. 사실 제가 국밥에 대해 알게 된 건 저랑 애비가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인 스트레이키즈 덕분이었어요. 그들이 국밥을 무척 좋아한다고 해서 우리도 꼭 한번 먹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국밥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어떤 맛일지 상상이 가질 않았어요. 스프 같은 건가 아니면 스튜? 도저히 상상이 안 됐던 터라 한국에 가면 가장 먼저 국밥을 먹어보리라 결심했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올림픽은 끝났고 저희는 공항으로 향했어요. 중간에 경유지도 있었기 때문에 꽤 오랜 시간 이동을 해야 했었는데요. 어쨌든 애비와 저는 안전하게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우리는 서울에서 가장 핫한 장소 중 하나인 홍대 입구역 근처로 곧장 향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말하길 그곳에는 정말 맛있는 국밥집들이 많이 모여 있다고 하더군요. 사실 비행기에서 내린 후 바로 홍대로 향했기에 조금 피곤했지만 그 모든 피로가 국밥을 먹고 싶은 기대감으로 사라지는 듯했어요. 홍대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사람들이 길게 늘어선 줄을 볼 수 있었어요. 그 줄 끝에는 인기 있는 국밥집이 있었죠. 이 정도로 사람들이 많다면 분명히 맛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애비와 함께 줄을 섰어요. 주위에는 저희와 같은 외국인들도 많았고 그들 역시 국밥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있는 듯 보였어요. 가게 안에서 풍겨나오는 진한 국물 냄새가 코끝을 자극하면서 배가 더 고파졌죠. 마침내 자리에 앉아 우리는 뜨거운 국밥이 담긴 그릇을 받았어요. 진하게 우러난 국물, 그 속에 든 부드러운 고기 조각들, 그리고 그 위에 고소하게 올려진 파와 고춧가루, 그 모습만으로도 이미 눈이 즐거웠지만 첫 한 입을 먹었을 때 그 맛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놀라웠어요. 국물의 깊은 맛과 고기의 부드러움, 그리고 밥의 고소함이 한데 어우러져 입안 가득 퍼졌죠. 그 따뜻한 국물이 몸속을 데워주며 피로를 녹여주는 듯했어요. 그 순간 이래서 사람들이 국밥을 이렇게 좋아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애비도 저와 같은 표정이었어요. 그녀는 국밥에 진한 국물을 한 모금 들이키고는 이건 정말 황홀한 맛이야 라고 감탄하며 계속해서 숟가락을 움직였죠. 열량도 엄청나서 먹고 나니 기운도 나는 것 같았어요. 이런 보양식이 저렴한 가격에 길거리에서 팔고 있는 게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이런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은 접근하기 어렵게 고가로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날 홍대에서 국밥을 시작으로 제 인생 최고의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날의 첫 경험은 저에게 한국 음식에 대한 또 다른 시각을 열어주었죠.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깊은 정성과 문화 그리고 그 맛이 만들어내는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죠. 이 경험 덕분에 저는 한국의 더 많은 음식을 경험하고 싶다는 열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홍대에서의 국밥 경험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 이후로 우리는 매일매일 서울 곳곳을 다니며 더 많은 한식을 탐험하기 시작했죠. 저희가 먹고 싶은 음식들을 다 맛보려면 굉장히 부지런히 움직였어야 했습니다. 주변 관광은 다음 기회로 미뤄두어야만 했었죠. 정말 우리는 한국 음식이 이렇게 다양하고 많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향한 곳은 서울의 북촌 한옥마을 근처에 있는 작은 한식당이었어요. 그곳에서 우리는 김치찌개를 처음 맛보게 되었죠. 김치찌개는 단순히 매운 국물이 아니라 깊은 감칠맛과 풍부한 재료들이 어우러져 있었어요. 뜨겁게 끓는 김치찌개 속에서 김치가 부드럽게 익어 있었고 두부와 돼지고기, 양파가 그 맛을 한층 더해 주었어요. 한 숟가락을 떠서 밥 위에 얹어 먹을 때 그 매콤하고 진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어요.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김치찌개를 사랑하는지 그 이유를 단번에 알 수 있었죠. 애비와 저는 김치찌개의 매력에 빠져 매일같이 새로운 버전의 찌개를 찾아다니며 맛보았어요. 다음으로 우리는 비빔밥을 먹기 위해 유명한 한식점이 있는 이태원으로 향했어요. 이태원은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곳으로 그곳에 위치한 한식당들은 전통과 현대를 절묘하게 결합한 음식을 제공했죠. 우리가 들어간 한식당은 오목한 돌솥에 담긴 비빔밥이 유명했어요. 뜨거운 돌솥에 따끈한 밥을 깔고 그 위에 신선한 채소, 고기, 달걀 그리고 고추장을 얹어주었죠. 숟가락으로 쓱쓱 비벼 첫 한 입을 먹는 순간 그 고소하고도 매콤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어요. 특히 돌솥의 열기로 바삭하게 익은 밥알들이 식감의 즐거움을 더해주었죠. 비빔밥 한 그릇을 비울 때마다 우리는 이 음식이 아무렇게나 섞여 있는 것이 아님을 느꼈어요. 그만큼 각 재료들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풍부한 맛의 조화가 정말 놀라웠던 것 같습니다. 비빔밥을 즐긴 후에는 조금 더 특별한 음식을 찾아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다음 일은 아침에 향한 곳이 바로 광장시장이었죠. 이곳은 전통적인 시장 분위기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고 그 안에는 숨겨진 보석 같은 한식 맛집들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선택한 음식은 간장게장이었어요. 사실 이건 저희에게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음식이었어요. 게 모양이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먹으라는 건지 굉장히 당황스러웠죠. 친절한 사장님이 먹는 방법을 알려주셔서 그제야 먹는 방법을 알게 되었지만
사실 게 자체를 실제로 본 게 거의 처음이라 제대로 맛보기도 전에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애비는 먹지 않으려고 했어요. 저도 고민이 됐지만 게장은 의외로 고가의 음식이라 억지로 입에 한번 넣어봤는데 저는 너무 놀라 눈이 커졌어요. 애비도 저를 보고는 따라서 게장을 먹어보더라고요. 간장게장의 그 짭조름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입안에 도는 게 정말 일품이었거든요. 사장님과 옆 테이블 손님이 알려주신 대로 게딱지에 밥을 넣어 쓱쓱 비벼 먹는 순간 그 부드러운 게살과 간장의 감칠맛이 환상적인 조화를 이루었죠. 이 맛은 단순히 맛있다고 표현하기엔 부족했고 그 깊은 맛에 매료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나중에 알았는데 한국에선 간장게장을 밥도둑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맛이 너무 중독적이라 밥을 너무 많이 먹게 되어서 그런 이름이 붙여졌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적절한 별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애비와 저는 다양한 반찬들과 함께 간장게장을 밥과 함께 비벼 먹었고 한 그릇은 부족하여 공깃밥을 더 추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비와 저는 여태 먹었던 한식 중에서 제일 생각이 많이 날 것 같은 메뉴로 간장게장을 꼽았어요. 우리는 이 음식을 독일에서도 좀 더 자주 먹고 싶다는 생각을 했죠. 우리의 식도락 여행은 간장게장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삼겹살 구이를 먹기 위해 다시 홍대 근처로 돌아와서 한국 친구가 알려준 유명한 고깃집으로 향했어요. 삼겹살은 한국식 바비큐로 테이블에 놓인 숯불 위에서 직접 고기를 구워 먹는 방식이었죠. 고기가 지글지글 구워지는 소리와 함께 그 향이 퍼질 때마다 입안에 군침이 돌았어요. 가게 직원이 알려준 대로 고기를 먹기 좋게 자른 후 상추에 싸서 마늘, 고추, 쌈장을 함께 얹어 한 입에 먹었을 때 풍미가 입안 가득 퍼졌죠. 육즙 가득한 고기와 신선한 채소 그리고 매콤한 쌈장이 어우러져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죠. 애비와 저는 서로 눈을 마주치며 삼겹살의 맛에 감탄했어요. 독일에서 먹어본 돼지고기와는 질이 많이 달랐습니다. 왜 똑같은 삼겹살인데 맛이 다른지 지금도 궁금한데 한국의 삼겹살은 정말 세계 최고로 꼽고 싶어요. 특히나 이 삼겹살 구이 경험은 한국의 식문화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해줬어요. 주변을 보니 손님들 모두 도란도란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 번갈아가며 고기를 굽더라고요. 그리고 고기가 다 구워지면 상대방의 밥 위에 고기를 얹어주는 행동을 반복했어요. 개인적으로 이 장면에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독일에서는 남에게 음식을 챙겨주는 일은 절대로 없거든요. 우리는 자기 음식은 자기가 알아서 먹는 문화예요. 저희가 방문했던 삼겹살 집도 직원분이 와서 고기를 구워주고 예쁘게 잘라서 저희 밥 위에 올려주셨어요. 저는 그 문화에 큰 감동을 받았고 한국인들을 따라서 애비에게 다 구워진 삼겹살을 올려주었죠. 애비는 저보고 한국인을 따라하는 거냐면서 막 웃더라고요. 우리는 그곳에서 한식을 단순히 맛있는 음식으로만 보지 않고 그 안에 담긴 문화와 사람들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이렇게 서울에서의 한식 여행은 계속되었고 우리는 매일 새로운 음식을 탐험하며 그 맛에 빠져들었죠. 하지만 첫날 먹은 국밥에 대한 추억은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었어요. 사람들이 국밥은 서울보다 부산국밥이 유명하다고 저희에게 말해줬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다음에 또 한국에 오게 된다면 그땐 부산을 꼭 가봐야겠다고 서로 약속을 했죠. 이번 한국 여행을 통해 저는 음식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를 온전히 담아내는 중요한 매개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맛본 모든 음식들은 그 자체로 하나의 이야기였어요. 제가 처음 맛본 국밥은 단순한 고기와 밥의 조화가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음식의 지혜와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을 한 모금 마셨을 때 몸과 마음이 함께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죠. 그 순간 저는 한국 음식이 단순히 영양을 공급하는 것 이상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또한 한국 시장에서 만난 간식들은 그 자체로 한국의 일상과 문화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시장을 거닐며 맛본 떡볶이의 매콤한 맛은 한국의 거리에서 느낄 수 있는 활기와 호탕한 성격의 시장 아주머니 느낌을 그대로 전해주었죠. 한국인들이 매일같이 즐기는 이 간식은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 사람들과의 소통과 교류를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한국에서의 식사는 그 자체로 하나의 문화 체험이었어요. 매일 새로운 음식을 접할 때마다 그 안에 담긴 역사와 이야기를 느낄 수 있었고 그것이 저에게는 깊은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 음식이 단순히 맛있는 것을 넘어서 그 나라의 정서와 가치를 전달하는 강력한 수단이라는 것을 몸소 체험하게 된 순간들이었죠. 한국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한국 음식에 대한 사랑이 더욱 깊어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파리 올림픽에서 우연히 시작된 이 여정은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경험으로 남게 되었어요. 한국 음식을 통해 저는 그동안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발견할 수 있었고 그 속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음식이 단순히 맛있는 것을 넘어서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문화를 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대학교 입학을 유예하고 한식을 제대로 배워보러 한국으로 떠나려고 합니다. 한국에 유명한 요리 학교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만약 저에게 요리에 대한 재능과 열정이 있다면 나중에 독일에서 한식당을 차려보고 싶어요. 짧은 여행 일정이라고 생각했던 파리 여행이 이렇게 장래희망까지 바꾸게 될지는 꿈에도 몰랐는데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한국에 가보신 적이 없거나 한식을 접해보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꼭 다양한 한식을 경험해보시길 진심으로 추천드립니다. 한식은 그 자체로 하나의 여정이며 이 여정은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고 그 경험은 절대 후회하지 않을 특별한 기억으로 남을 거라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경험이 여러분께도 흥미로운 이야깃거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의 특별한 경험을 한 토리아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파리 올림픽에서 우연히 시작된 것이라니 정말 놀라운 여정이었죠. 단순히 파리 경기를 즐기기 위해 떠났던 여행이 한식과의 우연한 만남을 통해 그의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았는지 그 과정이 참 인상 깊고도 흥미로웠습니다. 토리아스가 한식의 매력에 빠져들어 한국행을 결심하게 된 이야기는 그저 한 번의 식사가 한 사람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싶어요. 잘 차려진 한식 한 번이 국격을 올린 셈이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토리아스처럼 해외에서 특별한 음식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어떤 음식을 어떻게 경험하게 되었고 그 음식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함께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들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음식이 지닌 힘과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거라 믿어요.